뭐 아까운 패배, 뭐 아쉬운 패배, 여러 가지 패배가 있겠습니다만, 야 이거 진짜 열받는 패배 이건요 선수 입장에서는. 난전이 이제 펼쳐지면서 확실히 주도권이 왔다 갔다 했었죠. 그 와중에 박상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태양이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했을 거예요. 만약에 9시 지역에 스타포트에서 레이스가 어느 정도 숫자가 모인 상태에서 전태양이 그렇게 공격을 왔으면은 막아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전태양이 대단한 부분이 정말 성장을 많이 했다고 느끼는 부분이 유일한 답이었거든요. 서로 간의 팩토리 숫자가 넉넉하지 못한 상태에서 스타포트에서 레이스가 갖춰지기 전에 스타포트 장악, 이게 전태양의 유일한 역전 시나리오였습니다. 그걸 먼저 했기 때문에 전태양 선수가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전태양의 역전을 만들어준 조연의 역할을 박상호가 해줬다고 느껴지는 게 자원 차이가 워낙 났고 병력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냥 9시에 가서 팩토리만 지었어도 이렇게 상황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었어요. 거기다 스타포트를 만들어주면서 레이스로 수비하기 어려운 상황이 또 만들어졌던 거고, 그만큼의 병력으로 골리앗 테크가 나와 있었으면 9시가 뚫렸겠습니까? 뚫을 이유가 없었어요. 여기를 또 한번 과감하게 들어가줄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박상훈 선수가 9시 쪽에 만약에 팩토리를 늘릴 생각을 했다면은 자신의 팩토리를 지키러 드랍십이 12시 쪽으로 가지 않았겠죠. 오히려 더 전태양 선수 멀티 혹은 전태양 선수의 그 남아있는 팩토리 장악까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을 텐데,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지키려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좀 패배를 좀 만드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전쟁에 들어갈 때 박상호가 따라와 주면 좋고, 안 따라와주고 그냥 자기 갈 길 가면 지지고 어차피 절박했거든요. 네, 여기 본진에 드랍이 왔다고 해서 박상호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콧방귀 낄 상황이었거든요. 마지막 발악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일 때 오히려 방심 그리고 잘못된 판단이 이어진 거예요. 저 드랍십으로 만약에 자신의 팩토리를 수비하지 않고 그냥 남아있는 전태양 선수의 기지를 깔끔하게 제거를 하고 지상 병력들은 센터 멀티 쪽으로 진출을 하고, 그러면은 아마 전태양 선수가 오히려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태양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팩토리 장악하러 갔는데 그쪽에 한 번 더 수비하러 오니까 어느 정도 희망을 가졌다. 신나죠. 희망을 좀 이어나갈 수 있겠다라고 조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 많은 팩토리가 나중에 3개밖에 안 남았어요. 전진해서. 그런데 박성호의 병력은 전진하지 못하고 처음에 박은데 거기서 그냥 끝났거든요. 이러니까 시대에 역전 드라마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박상호 입장에서는 가우통할 수밖에 없죠. 끔찍한 경기였어요. 본인 입장에서는요. 본인도 이런 경기는 무조건 잡았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누구보다도 본인이 제일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폭스의 테란의 힘이 박성균의 전태양을 통해 아주 그냥 잘나서 빛나고 있습니다. 마무리 쳐야죠. 오늘 전태양 선수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앞섰던 박상호 선수에게 뺏길 뻔한 경기 역전으로 만들어냈고, 한 차례이긴 하지만 또 오랜만에 김명훈 선수와 지금 공식전 오랜만에 치르는 거거든요. 0809 시즌에 한번 그것도 배틀로얄이었기 때문에 정가 유리한 맵에서 전태양이 졌다 이렇게 말해도 할 말 없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복수하고 경기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요. 자, 이제 이제부터는 당연히 나와야죠. 윤용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김명훈. 윤용태가 있어. 윤용태가 안 한번 상대가 적어졌기 때문에 어차피 김명훈이 마지막 마무리할 수밖에 없어요. 가능하다면요. 거기다가 최근에 대장 카드로 자주 나오면서 웅진의 5연패도 마무리로 김명훈 선수가 끄는 최근에 그런 기억도 있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경기 3킬 김명훈은 충분히 자신감의 부탁에 올라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스 7경기 나와서 이겼던 상대가 송병구예요. 요즘 거의 안 지는 이영호 이상의 송병구를 딱 잡아내면서 끝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전태양 선수만 넘어서게 되면은 남은 경기가 저그전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김명훈이 전태양만 일단 잡는데 주력을 한다면은 오늘 웅진도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라만차에서 이렇게 펼쳐지겠습니다. 양 선수들 경기 좀 끝나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세트가 될 수 있는 대결 경기 시작하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김명훈 선수의 지정입니다. 이것이에요. 파란색 저거. 위에 맞서는 전태양입니다. 마무리 줘야죠. 4대1로. 그렇죠. 예, 전창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예, 어느 정도 에이스의 역할 마무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꼭 하고 싶을 테고요. 반대로 이제 김명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팀이 어떻게 해서 그 연패를 끄는 승리인데 연승으로 이어나가고 싶겠죠. 예, 네. 여기서 자신이 뭔가 승리를 거두면서 3킬을 딱 하면서 연패도 끊고 지난 경기에서 연승도 자신의 손으로 마무리를 지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어쨌든 저그가 테란에게는 선제적으로 밀린다 이런 판단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특정 선수에 한해서는 테란에게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김명호 선수가 최근에 뭐 정명훈 잡았죠, 이영호 잡았죠 이런 선수들을 잡았기 때문에 전태양 못 잡을 리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뭐 오래전 전적 1승도 있는 데다가 충분히 라마차맵에서 한번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그 이후로는 뭐 위메드 폭스의 테란으로 승부를 볼 수도 있겠지만 저그 대 저그 경기가 이어지면서 뭐 진짜 이건 복불복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 경기가 옹진스타즈와 김명훈 선수에게는 가장 큰 위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마차에서 이제 테란 대 저그가 이제 4대1로 앞서고 있고 그 다음 테란이? 테란이 앞서고 있고 그 다음에 이카루스 벤젠이 남아 있는데 그 맵들은 저그가 상당히 좋거든요. 이 맵만 넘어선다면은 저그가 괜찮은 저그 대 맵들이기 저그예요. 때문에 네. 뭐 저그 대 저그 뭐 5대5라고 본다면은 분명 김명훈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가 가장 큰 위기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같은 종류 싸움을 한다 치면 이미 손푼 선수가 당연히 훨씬 유리할 수 있는 것이고 약간의 그 강박 차이로 컨트롤 실수로 그냥 허무하게 무너지는 게 같은 종류 싸움인데 충분히 연전 방식에서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어려운 그럼요. 맵에서 오히려 이겨주면서 저그대적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희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위메이드 폭스 입장에서는 3번 중에 1번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네, 진짜 마음 편한 거고요. 자, 오버로드 떠 있는 위치를 확인하자마자 전장 선수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김명훈 선수는 드론 정찰 떠난 만큼 자 이걸 한시 쪽까지 굳이 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은 조금 드는데 네, 그 뭐를 하겠 그냥 드론이 혹시- 돌아다 네. 그냥 보겠다는 건가요? 네, 혹시라도 저 SCB가 한시 쪽에서 출발한 SCB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스타팅 포인트 아예 그냥 세 번째 처리를 스타팅 포인트에 짓겠다라는 네.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1시 도달은 했거든요. 그냥 뭐 체크가 목표인 듯 보입니다. 그냥 SCB가 11시 쪽에서 한시 쪽에서 먼저 11시 쪽으로 빠르게 갔다가 내려오는 SCB 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그냥 정찰 용도였네요. 네, 아무튼 멀리 보낸 뭐 드론 하나 있으면 뭐 귀환시킬 수도 있고 뭐 귀환시키는 모습이네요. 네, 원래 이 타이밍에는 앞마당에 대놓고 커맨드가 올라가줘야지 최근에 가장 정석적인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것이 아니라면은 김명훈 선수가 테란이 태클을 올리거나 투베럭스에서 마린을 모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줄 필요가 있고 크리콜로니를 바로 좀 건설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네요. 그런데 앞마당 벌써 스타포트가 올라갔습니다. 네. 정찰이 늦은 적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SCB로 바람 잡고 바로 배럭 이후에 팩토리 스타포트까지 그냥 쭉쭉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레이스 하나로 오버로드 몇 마리 잡고 시작할 수 있거든요. 때 맞춰 적으는 3회 처리니까요. 네, 거기다가 그 가스 조절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벌처 드랍도 어느 정도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벌처를 흔들고 3회 처리 테크트리를 타고 있는 김명훈 선수이기 때문에 테크트리가 느리거든요. 네. 뮤탈리스크를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드랍슛 타이밍이 더 빨라요. 눈치를 채고 SCB 쫓아낸 이후로 바로 히드라리스크덴을 만들어야 지금 편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일 텐데 말입니다. 히드라리스크덴이라든지 혹은 저글링 스피드업이 빠르게 필요한 김명훈 선수예요. 자, 현재 김명원 상대편 의도를 전혀 알 수가 없죠. 뭐 네. 시도를 안 하니까요. 뭐 병력 찔러본다든가 뭐 오히려 아예 안 나오니까 이게 진짜 뭔가 궁금하죠. 저글링이라도 밀어 넣어야 될 텐데요 지금. 그렇죠. 벌처 한 기만 보였다는 얘기는 야, 혹시라도 스피드업. 투스타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 김명훈 선수가 해줄 수가 있는데 벌처와 드랍십입니다. 네. 투스타일 때는 저글링 스피드업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벌처를 정면 벌처 푸시라든지 혹은 벌처 드랍십을 생각을 하면은 저글링 스피드업이라든지 히드라를 어느 정도 생산을 해줘야 돼요. 네, 커맨드 센터도 없고 벌처 하나가 지금 입구 쪽에서 바람 잡고 있는데 이제 들어가는 커맨드 센터는 당연히 늦은 거고 바람 잡는 저 벌처 일단 압박을 하겠죠. 입구 네. 쪽으로 병력 밀어 넣은 후에 드랍십으로 바로 넘겨주면은
김명훈 선수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스피드업이 왜 돼 있나 여기에 대한 대응을 본능적으로 네. 해줘야 돼요. 자, 지금 경로도 어떻게 들어올지 모릅니다. 자, 그렇죠. 일단 방향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가 올인을 하게 되면 지금 본진이 위험해요. 본진 쪽에 히드라 지금 바로 나와줘야 됩니다. 아, 히드라가 나오는 모습이 예, 그냥 벌처 이후에 그냥 레이스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했나요? 야, 이거 지금 본진 제대로 덜 쓰겠는데요. 드랍십이거든요. 아, 눈치챘어요. 예. 눈치챘어요. 일단 그래도 눈치는 챘습니다. 자, 그래도 본진 드론 쪽에 옆에 바짝 서 있어요. 봤어요. 벌써 3개. 벌처 세기로 1.4로 아, 드론 나오자마자 해주면서 네, 움직임 좋아요. 예. 전태양. 네, 이러면서 전태양 선수가 뭐 올인 공격이 아니라 커맨드를 가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분위기를 좀 자신의 흐름으로 잡아갈 수가 있어요. 어차피 벌처는 죽을 거 그냥 하나라도 때려잡고 좋습니다. 피해 많이 네, 보는데요. 벌처 하나 잡기 정말 어렵네요. 네, 둘이 아니라 셋이었기 때문에 지금 팍팍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이게 드론 피해뿐만이 아니라 체제를 어. 뻔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떤 유닛 생산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냥 당황해서 마인 밟고 있어요. 네. 이거 뭐 전혀 감 못 잡고 늦게 알았어요. 본인 얼굴이 약간 좀 이그러진 상태입니다 지금요. 앞만에 가면 썬큰 가지도 않아요. 네. 드랍시까지는 김명훈 선수가 생각을 좀 못한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 피해도 좀 많이 받고 거기다 또 봤나요? 클럭킹 업그레이드까지. 네. 예. 클럭킹 업그레이드 레이스 이거는요. 김명훈 선수가 한번 맞고 히드라 러시를 갈 때는 벙커와 레이스로 막는 타이밍이 오히려 생겨버리는. 김명훈 네. 선수가 오버로드 스피드업을 해주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공격 타이밍이 아예 나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렇죠. 네. 드랍 이후에 멀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비할 병력이 없다라는 게 전태양의 약점인데 벌처의 활약으로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면서 그 이후로는 클로킹 레이스로 또 시간을 벌 수 있는 수비에 여력이 생기는 마치 프로토스가 다크로 오버로드 없는 저글링 히드라 때려잡듯이 시간 벌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즉 네.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 효과를 누리는 수비가 된다라면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이후로 선수 나올 자원에 따른 물량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스커지가 가서 좀 뭐라도 봐야죠. 드랍십이라도 드랍십이니까 뭐가 될거 하나도 떨궈야죠.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네, 레이스 못 봤어도요. 야, 그래도 이 타이밍에 기습 이건 좋았습니다. 적진까지 또 저렇게 스콜드를 날 수 있는 판단 좋았어요. 네, 드랍십은 잘 잡아줬는데 지금 뒤이어서 스컬지 2기로 레이스를 모으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김명훈 선수가 거기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짤 수가 있는 것이지. 네. 히드라 스피드업 됐다고 와 공격했는데 상대방의 클럭킹 레이스 보면은 이거는 김명훈이 역전할 수가 없어요. 레이스를 봐야 돼요. 레이스를. 오버로드 스피드업도 미리 해놓고 대응을 해줘야 네. 됩니다. 자, 바이오닉이 아직도 모이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 안마다 감추려고 하자. 안마다 봤어요. 좋아요. 스콜지가 죽더라도 없더라도 이거 정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보긴 봤습니다. 네, 봤다면은 오버로드 스피드업을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무조건 눌러주고 그러면서 뮤탈스크를 생산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이미 히드라를 많이 생산한 만큼 히드라 럴커 체제로 어느 정도 가면서 멀티 혹은 오버로드 드랍 둘 중에 하나를 딱 선택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 스피드업이 됐고요. 네. 네, 레이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마인을 생각을 해서 오버로드 스피드업을 어느 정도 좀 김명 선수가 해준 것 같고요. 네, 이미 눌렀었죠. 네. 근데 아무튼 뭐 이러면 결국 써먹을 땐 있습니다. 그렇죠. 상대 레이스도 많은데. 뭐 어쨌든 스컬지로 확인하게 됐고, 예, 이렇게 되면은 뭐 네. 본진 수비도 언제든지 히드라 몇 개라도 놔둘 필요. 또 놔둘 수가 테란이 있고요. 어떤 공격을 할 수 있는 주력 병력보다는 계속 게릴라 형태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탱크 모이고 바이오닉 병력이 모인다고 하더라도 병력의 기동성은 계속 문제가 되거든요. 네. 레이스만 제압한 이후에는. 즉 그럴 때는 오버로드 스피드업을 바탕으로 폭탄 드랍도 할 수 있고 전략적으로 오히려 김명훈이 먼저 선택할 수 있어요. 김명훈 병력 잔뜩 동원했습니다. 지금요. 탱크 숫자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오히려 입구 쪽에 수비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테란의 약점. 대박! 야, 병력 한 10개 죽었어요. 이거 야, 정말 이게 쥐어짜낸 네. 병력들인데. 이게 진짜 어이가 없네요. 올인이 이게 네. 갑자기 반올인이 됐어요. 저런 초 울트라 마인드박은 진짜 최근에 드물게 네, 나오는데요. 오버로드 소급해서 뭐해? 진짜 김명훈 어이가 선수도, 없는. 예, 추가 멀티를 가져가지 않는 모습으로는 드랍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 부분을 뭘 드랍하죠? 꼭 네. 들어갈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히드라 툭툭 럴커를 압박하는 척 하다가 본진 드랍 형태로 경기를 네. 진행할 생각이었는데 근데 어이없게 마인드박이 터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전태양이 어느 정도 캐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오버로드 들어와봤자 이거 네. 탱크 돌아가야 세기가 돼요. 돌아가야 돼요. 내리면 죽어요.
아. 3기가 본진 쪽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러면 망했네요. 김명훈 희망이 좀 꺼지는 모습인데요. 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 지금 계속 막히고 있습니다. 아, 그 마인 대박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정말 내리는 몸부림을 병력에 한번 해보는 건데요. 차이가 있었을 테고 오히려 거기에 딱 긴장감을 주면서 전태양의 병력은 앞마당 쪽에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이제 뭐 러커 이 다음은 아마 없겠죠. 네, 유닛을 쥐어짜내고 모든 유닛들을 전방 배치를 시켜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레이스에 지금 드론 피해도 만만치가 않고요. 거기다가 공격 때문에 늦어진 멀티가 이후에 물량전에서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네. 없습니다. 아, 이 역전의 여지가 점점 없어지네요. 네. 전태양 선수가 원팩토리긴 하지만 탱크 숫자가 한방 타이밍으로 탱크 한 8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과연 럴커가 탱크 숫자의 1.5배에서 2배 가량을 유지를 할 수 있을지. 보통 그 정도 유지를 해야지 한방 싸움이 네. 가능하거든요. 이게 기가 막히게 정말 야, 이게 가능한가 이런 대승을 거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벙커도 2개나 있는데요. 아이고, 본진에 뭐 이런 이 상태면 정말 네 e스포츠 10년 역사에 기록될 그 정도의 대승일 겁니다. 이건요. 다이브를 가져가지고 있는 김명훈 선수 때 결국에는 디파일러가 나오면서 다크솜으로 수비를 해주겠다라는 생각이죠. 빌어야죠. 전태양이 안 나오기를. 근데 병력이 근데 썩힐 병력이 아니거든요. 네, 잔뜩 있으면 나오죠. 네. 탱크가 몇 대인데 지금 러커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지금은 전태양이 나오면은 규모 차이가 너무 큽니다. 네. 드랍십으로 흔들고 레이스로 실컷 재미보고 아주 무난하게 안정적으로 체제 전환을 했습니다. 보통 그냥 처음부터 바이오닉을 했다라면 저그에게 어떻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초조하게 태클을 올리는 상황일 텐데 지금은 신나게 태클 올리고 병력 반대로 뽑아주니까 뭐 네. 이건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김명훈 선수가 어쩔 수 없이 미치고 들어갈 수밖에 네. 없는 거예요. 진짜 빌면서 죽어주세요라고 베스트 죽어주세요라고 빌면서 들어갔습니다. 컨트롤이 아니라요. 전태양 선수가 병력 규모가 만약에 이것보다는 적었다면은 정말 밑으로 공격 내려올 때 진짜 눈 딱 감고 기지 바꾸기 그런 것도 좀 시도할 수 있겠지만 규모가 너무 많아서 네. 그래도 첫 패스라도 잡아줘야 되는데요. 또 시야라도 좀 끌어야죠. 시야라도. 아우, 럴커가. 순식간에 죽으니까 시야 네, 뭐. 그냥 머리지나 바꾸면서 러커가 어차피 저렇게 살아 돌아가는 것도 몇 마리 안 될 텐데 그냥 싸우게 냅둘 만도 한데 저거라도 살리려고 네. 김명훈 선수가 얼마나 지금 손이 발휘되도록 열심히 지금 마우스 컨트롤 하는 거겠어요 지금. 조금 더 끌어줘야 되거든요. 디파일러가 나오기 전까지 조금 더 시간을 끌어줘야 되는데 꾸준하게 레이스에게 피해받고 거기다가 디파일러 마운드 타이밍까지 체크를 했어요. 네. 지금 이제 그러니까 디파일러 나오기 전까지 뭐 네. 끝내면 되는 거 아니까 끝내야 되니까 이거 그냥 나옵니다 뭐. 이게 급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그렇죠. 나오는 속도가 꽤 빠른 속도인데도 시간 불구하고. 많다 이거예요. 아주 느긋하구나. 전태양 선수 지금 파악 다 했어요. 자, 여기서 끝내야죠. 이 정도 했으면 전태양 앞으로 이미지 관리 네. 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팬들을 이건 뭐- 위해서라도 서비스 다 끝내버려야 돼요. 김명훈하고 이재동 선수가 같이 팀밀리로 마우스를 잡아도 전태양을 제재. 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처음부터 전태양 야, 근데 여기서 토스 한 명 정말 아까울 뿐입니다. 정말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긴 하네요. 이제 뭐 분명 윤혁수 선수가 뭐 2군 2군으로 간 이유가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명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연패를 끊은지 며칠 됐다고 이렇게 다시 또 패배를 한 운진 싸주고 폭스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이에요. 그러니까 테란 세팀 만나면 좀 어떨지 참고로 박상호의 올킬 뭐 멀티킬밖에 기대할 게 없겠습니다. 테란 쪽에 대한 대처가 좀 구멍이 뚫렸어요. 네, 프로토스가 항상 어떤 최강자야 종족이라는 이미지는 없지만 딱 굳건하게 팀의 중심으로 받쳐주고 있어야 프로리그에서는 성적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괜히 6점 뭐 이런 식으로 토스가 조금만 하면 이렇게 박수를 주겠습니까? 팬분들께서요. 그럼 아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조금처럼. 점에서 볼 때 오늘 운진스타즈 같은 경우에는 박상훈 선수의 1킬에서 그친 것이 무엇보다도 뼈가 아프죠. 테란과 전부전에 능한 박상훈가 최소한 2, 3킬을 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좀 가졌을 텐데 거기서 머문 것이 오늘 패인의 요인이라고 보이고, 반대로 폭스 같은 경우에는 야 이게 선봉 박성균 이게 2번 연속으로 통했거든요. 그럼요. 거기다가 그 이어서 전탕의 마무리까지 얻어가는 것이 바로 폭스입니다. 네. 자, 그렇게 점수 따주면 혹시 설정이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적은 안에서 아이고 외국 팬분이 아직까지 기다리겠지 이영환이라든가 이영환 나올 수 스토리, 있었는데 네, 끊겼어요.
4공진구에서 바로 오연패인가요? 오연패 끝나자마자 1승 하고 바로 또 1승에서 폭스는 진짜 정말 오랜만에 오늘 회식 한번 마음 편해야겠네요. 그렇죠. 4연패 하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거는 진짜 네. 이건 정말 끝나, 어이없는. 여기서 끝났어요. 사실 이게 김명훈 선수가 드랍을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럴커 준비도 하고 드랍도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히드라만으로 경기를 끝내겠다라는 생각은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않았어요. 어느 정도 적당히 네. 푸시 주고 적당히 피해주고 이후에 나는 정면으로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어. 한 다음에 드랍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마당 쪽에 긴장감만 주려고 했는데 완전 된통 당한 거예요. 네. 어이가 없게. 그러다 보니까 드랍의 의도도 파악이 된 전태양 선수가 병력을 분산할 수가 있었죠. 만약에 히드라가 앞마당 쪽에 더 큰 압박을 줬더라면 이 병력이 다 내려왔을 겁니다. 당장 네. 앞마당 뚫리면 끝인데요. 이렇게 분산할 수 있게 여력이 생긴 건 그 마인 두 개의 대박이 진짜 네. 그때 이미 졌어요, 김명훈은. 마인 대박 딱 났을 때 준비되니까 그냥 한번 해보자. 그냥 그거 끝난 겁니다. 그리고 오버로 2개 들어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만큼 폭수 박성균 전태양 그리고 또 전상호까지 이어지는 테란 라인 탄탄합니다. 이영환 신동은 안 남아요 요즘요. 거기다가 선수들의 포지션이 어느 정도 정해진다는 느낌도 들어요. 선봉 박성균 선수가 9경기에 5승. 거기다가 마무리 전태. 마무리가 항상 부족했었던 폭스거든요. 항상 마무리가 문제였던 폭스인데 전태양이 이렇게 마무리를 딱 지어주면은 앞으로도 마무리는 딱 막힐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랭킹은 또 어떻게 될지 랭킹 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킹 함께 짚어보시죠. 또 순위까지. 근데 아무튼 연패를 끊었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폭스는요. 4연패를 끊고 화살표를 위쪽으로 올렸다는 거지. 중요한 겁니다. 네. 웅진이는 오늘 단점이 나름 많은 부분이 다시 한번 노출이 됐고 또 네. 다시 확인됐어요. 그리고 선수들이 딱 선발통까지 하면서 감독 코치까지 정신으로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실력으로 보여줄 수 있는, 특히나 프로토스의 발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프로토스가 감초 역할을 해줘야만 돼요. 어려운 걸 한 번씩 끊어줘야 돼요. 네. 그건 폭스 신기하네요. 12승 15패로 승률이 이렇게 50% 완전 미치게 플러스 4입니다. 아무래도 그 1, 2라운드 때 한 세트 한 세트 선수들이 이제 워낙 전체적인 경기력은 전체적인 능력치는 폭스가 상당히 뛰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요. 1, 2라운드 때 빛이 났는데 오늘 마무리의 전태양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은 또 어떤 경기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내일 대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진짜 내일은 연패를 끊을 수 있을까요? 공군입니다. 네, 공군 물론 하이트 MTC도 지금 미러스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공군도 그 연패 한번 끊을 수 있을지 내일 한번 기대해봐야겠네요. 네, 폭스 연패도 끊어졌는데 네. 이제 뭐 끊겼는데 그렇죠. 공군도 한번 노력해야죠. 네, 공군이 지금 8연패 중인데 만약에 이 경기를 패하게 되면 라운드 전패를 기록하게 되고 하이트 같은 경우는 또 3연승으로 오랜만에 또 분위기를 탔기 때문에 네. 절대 물러설 수가 없죠. 저 라운드 전패고. 그러니까 이번 월요일 경기에서 진짜 6세트까지 가면 애를 썼잖아요. 그 힘을 내고 있어요. 네, 딱 월요일 경기로 바뀐 이후로 변형태 선수라든지 힘내더라고요. 군제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중계방송 모두 마치고 내일 있을 수요일 하이트와 공군의 경기 역시 온게임랭까지 해주시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